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주애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벌써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김주애에 대한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국가정보원에서 김주애의 후계 구도가 더 명확해졌다라는 발표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의 언론이 다시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애가 등장한 지 꽤 됐죠. 처음 등장이 2022년 11월이었기 때문에 벌써 횟수로는 4년째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4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확실치 않은 북한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주애라는 이름이 북한 매체에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김주애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은 2013년 9월 달에 그 미국의 프로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이 방북을 해서 당시에 이설주와도 만났고 그 딸 주애를 알아봤다라고 영국의 가디언지에 인터뷰를 함으로써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영어로 주애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주애가 어떤 한자를 쓰거나 한국어로 쓰는지는 이제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일부 그 고위 탈북자들을 통해서는 주애라는 이름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 자체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중요한 것은 김주애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는 표현으로 북한이 공식 매체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국정원의 발표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은이 김주애로의 후계 구도를 점진적으로 노출해왔고 작년 연말부터 의전 서열 2위로서의 위상을 부각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김주애가 후계자로서 한 발 더 다가섰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정확한 표현은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 그 근거로 몇 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주애가 지난 건군절 행사와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등에서 존재감을 부각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2026년 1월 1일에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의 모습이 북한 매체에 노출이 됐는데 그 사진을 보면 김주애가 김정은, 이설주 부부의 중앙에 섰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사진 구도가 김주애가 아주 부각되는 형태로 사진이 찍혔다는 거죠. 의전 같은 것을 매우 중시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의전의 1순위다. 백두혈통의 정통 계승자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북한 체제에서는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 수령으로서 모든 의전의 1순위고 가장 중앙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주애가 중앙에 섰다라는 것은 그만큼 후계 구도에서 국정원에서 쓴 표현대로 내정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통일부 당국자는 김주애에게 사용됐던 호칭들에 주목을 한다는 내용도 밝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향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2024년 3월 16일 날 나온 표현인데요. 향도라는 표현은 혁명투쟁에서 나아갈 앞길을 밝힌다, 방향을 가리킨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것이 왜 의미가 크냐 이유는 이 호칭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북한의 수령, 최고 지도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만 사용됐다는 표현이죠. 이 표현이 2024년 3월 16일 날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강동 종합온실을 돌아보셨다라고 나옵니다. 복수로 써야겠다는 거죠. 당연히 단수로 써야 돼서 김정은만을 지칭하는 것이 맞는데 향도의 위대한 분들이라는 복수라는 것은 김정은과 같이 동참했던 김주애를 지칭한다. 수령이나 최고 지도자에게만 사용되는 호칭이 쓰였다라는 의미에서 김주애가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 중에 하나,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징적인 호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호칭이 앞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느냐 안 올랐냐가 확인이 되는데, 향도라는 표현 자체가 워낙 최고 지도자에게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김주애에게 호칭으로 붙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후계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 하나는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2023년 11월에 현지 평양의 한 소식통을 이용해서 밝힌 내용인데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고 호칭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것은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별로 호칭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김일성에게는 태양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고 김정일에게는 광명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고 김주애에게도 샛별이라는 표현이 붙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후계 구도에 한 발 더 다가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RFA의 보도에 따르면 평양에서 당 조직 지도부가 당과 국가보위성, 사회안정성 간부들을 모아놓고 위성 성공 기념 강연회를 열었다고 보도를 했고 여기서 나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우주 강국 시대의 미래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에 의해 앞으로 더 빛날 것이다. 그럼 명백하게 김주애를 호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북한 매체에 공식적으로 나온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표현이 쓰였다는 것 자체는 김주애가 후계자로서의 호칭에 상당 부분 다가섰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김주애 행보도 후계 구도에 좀 더 가깝게 간 모습을 보이고 있죠. 2월 17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평양 5만 가구 주택 건설 마무리 행사에 김주애가 나타나서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이례적으로 부각됐다. 북한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하는 것은 살고 지도자, 수령만이 해오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이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 행사가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였는데 북한이 8차 당대회 2021년에 최중대 과업 중의 하나로 매년 10,000가구씩 5년 동안 5만 가구를 짓겠다는 과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일 날 있었던 그 행사는 마지막 10,000가구, 그러니까 5만 가구째를 채우는 화성지구 4단계 사업에 대한 준공 기념식이었는데요. 그 자리에 김주애가 와서 북한 주민들과 서로 끼얹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에 김주애가 등장해서 북한 주민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는 수령이나 최고 지도자가 하는 행보에서만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주애의 후계 구도를 좀 더 부각시키는 모습을 연출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후계자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인민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각인시키는 것은 김주애를 추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든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에서 김주애가 최고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면 김정은의 동생이죠. 김여정과의 갈등이 있지 않을까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갑자기 김정은의 유고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김주애가 후계자로 결정이 된다면 김여정이 김주애와 권력 갈등을 할 수 있다. 김여정은 이미 당과 군 내부에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권력 장악의 기회가 왔다면 어린 조카를 상대로 충분히 권력 암투에서 승산을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의 텔레그래프의 보도였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 자체가 김여정의 어떤 단단한 기반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기반은 최고 지도자 수령에 의해 통제가 되고 있고요. 혹시라도 김여정이 자신의 독자적인 기반을 갖는다는 것은 북한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른바 종파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북한같이 1인 지배 권위 체제에서는 2인자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2인자 체제가 된다는 것은 2인자를 지지하는 기반이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여동생이라도 철저하게 나가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김정은의 유고 사태가 발생해서 김여정이 부각된다 하더라도 김여정의 세력이 있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과 김주애와의 갈등,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이른바 백두혈통의 직계혈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도 김정일의 장남은 아니죠. 직계긴 하지만 어머니가 다른 좀 복잡한 가족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복잡하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바로 자식이 권력을 가져가는 것이지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권력을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일종의 반계죠. 김여정의 역할이라는 것은 직계인 백두혈통, 어떻게 보면 김주애를 보좌하는 역할이지 그것을 대체하는 역할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북한의 백두 열동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김주애가 4대 세습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상정을 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한계점이 있을 것이냐. 여전히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 극복해야 할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김주애가 과연 후계자로 등장할 것인가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북한은 당 중심 체제이지 않습니까? 당에서 직책을 받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김주애는 2013년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18세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고 18세가 돼서 노동당원이 돼야 당에서 직책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당 직책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는 아주 근본적인 한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1980년 6차 당대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2010년 3차 당 대표자 회의에서 각각 당내 공식 직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후계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공식화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김주애에게는 후계자로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나이가 더 들어야 되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여성으로서의 한계도 여전히 보입니다. 북한 체제가 최근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비롯해서 최선희 외무상, 또 현성월 의전총괄 부부장, 김정순 노동당 근로단체 부장 그런 사람들이 고위직에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북한도 예전과는 다르게 여성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고위직이 옛날보다는 좀 늦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당 중앙위원회라든지 당 정치국 상무위원 같은 경우에 여성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위직의 여성의 숫자는 매우 제한되고 특히 이들은 여전히 기능직이나 보좌 역할을 하는 것이지 최고 권력이 여성한테 승계되는 것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계속해서 김주애가 부각될수록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나이가 1984년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죠. 계속해서 2인자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얘기인 거죠.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의 건강은 이상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매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과체중이 분명하고 또 가족 병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건강은 언제든지 이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자꾸만 후계자, 더군다나 어린 자기 딸을 후계자로 삼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김정은이 매체에 안 나온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건강 이상설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딸이라도 후계자로서 공식화할 경우에는 2인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2인자가 생긴다는 것은 그 2인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면은 김정은한테 도전하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북한 체제의 특성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인자를 구축을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는 김정은에게 큰 숙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핵심은 북한 내의 설득인데요. 북한 체제 자체가 여전히 매우 가부장적입니다. 유교의 전통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과연 여성 지도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북한을 규정하죠. 그 중에 하나가 유격대 국가입니다. 이것은 동경대 현재 명예교수로 있는 와다 하루키 교수가 얘기를 한 건데 북한은 1930년대에 김일성이 빨치산 투쟁을 한 것을 지금까지도 그 서사를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리고 있는 북한의 열병식 보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빨치산 투쟁을 했던 제7연대가 있습니다. 상징 종대로 만들어서 선봉에서 말 타고 나타납니다. 30년대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이 이제는 미 제국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바뀌어서 그 서사가 지금까지도 백두혈통의 정통성과 연계돼서 오고 있다. 이제 이 서사의 특징은 말 그대로 유격대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빨치산 투쟁이라는 것이 남성이 군사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정통성을 부여받는 것이죠. 근데 김주애는 남성도 아니고 군사적인 활동의 경험도 없고 과연 어떻게 이 서사를 계속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합당한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북한은 대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 정점에는 어버이 수령이 있습니다.
어버이라는 표현이 가치 중립적이고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버이는 남성을 상징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어버이라고 계속 불리고 있다. 그렇다면 김주애가 과연 어버이의 가족국가 대가정을 이룬 북한 체제상에서 어버이로 등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분명히 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그 관념을 굉장히 중시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전통을 활용하는 것들이거든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지극히 남성 중심 사회라는 것이고, 김주애가 과연 여성으로서의 비교적 전통이 강하게 있는 북한 사회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정일, 김정은도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김일성으로부터 받다 하더라도 업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냉전이 끝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식 사회주의, 선군 정치, 군을 앞세운 선군 정치를 통해서 돌파를 해냈다. 업적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요.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14년 가까이 봐왔습니다만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핵 무력을 완성함으로써 핵을 앞세우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그 장면에도 화성 17형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장에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종합해 볼 때 과연 김주애가 자신의 업적을 나타낼 수 있는, 특히 군 업적을 나타낼 수 있는 서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김주애가 후계 구도에 한 발 다가선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정말 조기에 김주애를 후계자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후계자로 여성을 결정했을 경우에 과연 북한의 체제가 이것을 제대로 수용하고 설명해낼 수 있고 정통성을 부여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도전의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마음이 착착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전근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족국가 형성 이후에 3대 세습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인데 4대 세습을 얘기하고 있는 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을 바라봐야 되고 북한의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추적하고 분석해야 되는 입장에서 김주애의 후계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